자, 이제부터는요, 또 본격적으로 은퇴 자산 관리에 대해서 그렇죠. 이제 또 얘기를 해볼 텐데요. 다시 돈 얘기 나오겠죠? 네. 네. 근데 사실 노후가 되면은 우리가 뭐, 나이가 드시면 많이 쓸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생각보다 않더라고요. 의료비가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픈 데가 이제 늘어나니까, 의료비까지 다 포함한 그런 금액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우선 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네. 한국인의 80세까지 의료비 부담 비용이 총 7,734만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네. 그중에 60세 이후는 지출하는 의료비가 4,325만 원에 와, 50% 이상이네요. 전체 56%에 네, 해당이 그러네요. 되기 때문에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그렇죠. 따라서 노후에 갑작스러운 그런 의료 비용이요. 또 간호 네. 비용이라든가 그런 증가에 따른 그런 생활에 지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일정 규모의 유동 자산을 확보를 네. 해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과도한 어떤 부동산 비중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노후에 네.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이거 많이 어. 갖고 있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 현금화가 되는 어떤 부분에 네. 단연코 그렇죠, 생각을 할 때 그렇죠. 그에 대한 뭐 세금이라든가 그런 그러니까 여러 수희 가지가 씨가 지어질 수 있기 100억짜리 때문에 빌딩이 있으면 뭐예요? 네. 지금 내가 필요한 단돈 2,000원, 3,000원이 없는데 아니, 월세 올리면 되죠. 월세 올리면 또 기다려야 되고 월세 올려 빨리 당장 내놓으라고 이렇게 해야죠. 이러시는 지금은 정말 지금은 어떻게 보면 네. 그런 게 할 수 있어요. 젊으시기 때문에. 네. 근데 정말 나이가 취약해 들면, 돼 있고 오. 누군가 그렇죠, 그거를 그렇죠. 예,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있다면 모르는데 그런 부분에 현금 자산. 왜 어머니들이 땅 파갖고 거기다가 그 감자밭에다가 네. 돈다발 숨겨놓고 이런 거 다 나중에 이렇게 쓸 때가 있어서 그러셨군요. 모르겠습니다. 네. 어쨌든 자 그렇다면은 얘기를 쭉 들어봤는데 이 편안한 노후 생활을 유지하려면은 네. 어떤 자산 관리가 필요할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고정 자산에 치우치지 말고 네네. 국민연금, 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연금에. 이런 연금. 연금의 3층 체계를 네. 적절하게 활용하셔서 균형 있게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길어진 어떤 노후 기간, 그런 매월 현금 흐름의 확보를 통해서 개인연금과 같은 그런 비중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 연금 같은 경우는 그 보험인데 보험 상품 같은 게 뭐 연금으로 전환되거나 전환되는 이런 것도 들어오는 맞습니다. 거예요. 그럼요.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네. 그런 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산 관리 노후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자산 관리 네. 중에 첫 번째가 연금의 활용이네요. 예, 그렇죠? 맞습니다. 연금이 그러니까 국민연금, 퇴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개인연금. 이렇게 돼 있네요. 연금들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은퇴 이 준비하는 것도 은퇴자의 본인의 성향에 맞춰서 그렇죠, 그렇죠. 다 좀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네. 은퇴 설계란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네. 필요 자금 확인해서 나의 준비 자금을 뺀 네. 그 부족 자금 채우기로 정리될 수 있겠지만 네네. 실질적으로 좀 더 깊이 본다면 고객님들의 금융 자산과 네. 또 부동산 자산, 부동산 자산. 네, 자신의 현재 배분 현황을 먼저 네네. 분석해 보고 그리고 총 수익과 지출을 동시에 파악한 후에 자산과 수익과 지출을 고객의 연령에 감안해서 최적의 조합으로 리밸런싱하는 것으로 귀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복잡합니다. 어렵네요. 네. 이거를 계산하기도 되게 애매할 이거 것 차라리 같아요. 금융권 가서 상담을 받아보면 이거 계산을 해주시지 않을까요? 아, 그럼요. 그렇죠. 꼭 제가 모시고 싶습니다. 저희가 직접 이게 말이 저희도 이제 많이 듣는 이야기지만 또 이게 네. 막상 쭉 들어보니까 헷갈립니다. 그래요. 어렵기 때문에 이게 가까운 금융센터나 어디 가셔갖고 지출, 상담을 수익, 받아보시면 아마 친절하게 네. 상담해 주시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다면 이 미래의 생활 규모를 예측하는 것도 굉장히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네. 경우는 난 나이 먹어서 쓸 돈이 별로 없어 해서 116만 원이라는 돈을 네. 했는데 지금 얘기를 계속 들어보면서 이게 점점 올라가고 지금 그러니까요. 187만 원까지 올라 있습니다. 187만 마음속에서. 올라왔어요. 네. 어떤가요? 네. 미래에 대해서 어떤 생활비 규모도 예측 분명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네. 은퇴 후 어떤 지출을 줄일 수 있는지, 네. 그리고 또 어떤 항목이 더 늘어날 것인지를 계산을 해보고 이를 바탕으로 나이 연령과 소득 수준, 직업 등의 상황에 맞게 미래의 현금 흐름을 설계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연령별 은퇴 준비 실천할 수 있는 네. 핵심 키워드를 준비해 보겠습니다. 아, 재밌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막 연령별. 막연하게 나이가 들어서 나는 이런 지출은 안 할 것 같아. 뭐 이건 그런 거 버틸 일단 것 있으시죠. 같아를. 나이 드시면 일단 네. 가방은 안 사겠네. 가방 안 사실 네네. 거고 나이 되면 일단 그 성형외과 쪽 안 다실 거고 안 가겠네요. 그리고 화장품 값 좀 떨어질 것 같고요. 오, 맞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고 이제 늘 게 뭐가 있을까요? 병원비, 약, 병원 약값 이런 비타민 거. 더 먹을 거 아니에요. 비타민 더 먹어야죠. 네. 네. 고충도 더 먹고. 아,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미리미리 좀 미리미리. 준비할수록 좋을 것 같은데, 그럼 젊었을 때부터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20, 30대에도
준비를 해야 되나요? 물론이죠. 그래요. 20, 30대는 정말 시작이 반입니다. 네네.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무조건 대단한 거죠? 저축을 해야 합니다. 아, 저축을 해요. 예, 그래서 뭐 네. 결혼 자금이라든가 어떤 뭐 주택 자금 이런 저축의 수단을 마련해서 무조건 저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멀리 보고 인생 설계를 시작해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네.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3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그래서 과소비를 경계하고 어떤 지출을 막아야 합니다. 네. 그래서 은퇴는 다가오는데 그거를 느끼지 못하죠. 너무 젊기 네.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걸 외면하지 말고 받아들이고 또 자녀 교육비나 지출 전에 네. 자녀가 없을 때 지출 전에는 무조건 자금을 모아야 사실은 됩니다. 이때 본인한테 굉장히 많이 지출할 그렇죠. 때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꿈이고 뭐 연애하고 한참 이럴 때라서. 저는 예, 이때 진짜 많이. 술값이 거의 다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30대. 문제라는 아, 거죠. 참. 그거 돈 모았으면 지금 꽤 될 텐데, 그렇죠? 그거 모았으면 100억짜리 빌딩 그 앞에 조그만 가게라도 네. 하나 내가 하지 않았나 이런 아. 생각 해보는데요. 지금도 늦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죠. 저 네. 이제 20대 후반인데요. 뭐 네. 그래요. 네. 하도 이상하시네요. 자, 그렇다면은 네. 제가 굉장히 궁금한 이제 연령대입니다. 네. 40대 이제 네. 얼마 안 남았으니까 40대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네, 40대는 짜임새가 있게 그 체계적인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네네. 현재의 재무 상태를 꼭 점검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자녀 교육비나 이런 부분이 가장 많이 필요로 할 텐데 네. 자녀 투자에 올인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거 찬성합니다. 맞아요. 네, 또 예. 부부가 함께 준비하는 은퇴 계획을 세우고 네. 또 금융자산의 60% 비중은 투자 쪽으로의 어떤 투자형으로 설계하는 걸 권해드립니다. 근데 투자라는 것은 이제 공격적인 것도 있고 좀 안전성을 추구하는 것도 있는데 이 네. 40대의 투자는 약간 어느 쪽에 치우치는 게 좋을까요? 공격적인 맞습니다. 공격적인 지금 투자. 60%라는 비중이 네. 정말 지금 계속 우리가 100세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네. 100세에서 40대 연령을 뺀 만큼이 어떻게 보면 투자 비중을 할 수 있는 베이스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60% 비중은 현재 워낙 저금리 시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비중만큼은 40대에서 충분히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비중이라고 공격적인 생각하시면 투자로. 이 30대 네. 안정적으로 이제 저금한 돈을 드는 갖고 거랑은 40대 조금 다르게. 굴리는 조금 거네요, 다릅니다. 결론은. 실제적인 20, 30대도 물론 뭐 차후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 적립식 펀드라든가 그런 다양한 툴이 있는데요. 네. 일단 40대는 노후 준비를 위한 가장 좀 집중이 돼야 네네. 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맞아요. 요즘에 또 그렇군요. 은퇴 시기들이 또 빨라지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네. 더욱더 일찍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그렇다면 다음은 우리 수희 씨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무슨 얘기를 하는 왜요? 거예요? 아, 내일 모레. 오빠 왜 그러시는 거예요? 이모 되게 특이하시네요, 오늘. 네. 그러니까 50대라고 하면은 사실 네. 그 전에 은퇴하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50대에 준비하기 너무 늦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는데 잘 설명해 주셔야 돼요. 어떤가요? 우리 네. 수희 씨 얼마 안 남았거든요. 네. 50대 정말 늦지 않았습니다. 아, 네, 네. 늦지 않았고 마지막 기회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네. 현재의 생활 수준과 또 은퇴 후 현실을 직시하고 은퇴 생활비를 책정해야 되는데요. 네. 무엇보다 높은 수익률보다는 안정적인 운용 상품을 선정을 해야 합니다. 네네. 그리고 가입하고요. 부동산 자산을 줄이고 금융 자산을 확보해야 되는 시점이고요. 재무적 설계와 병행해서 무엇보다 이렇게 확고한 제2의 인생 설계를 시작해야 될 때입니다. 그러니까 50대가 되니까 약간 좀 구체화로 들어가는 거 같네요. 네. 느낌이. 그렇죠. 아니 근데 오늘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말대로 되면 정말 좋은 건데 행복하죠, 사실은 그럼. 20, 30대 적금 들어놓고 이렇게 했던 거를 40대 정도 되면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쓸 일이 많아서 그거 저도 지금 모아놓던 돈을 그 하나씩 다 깨고 있는데 그거를 다시 또 투자할 만한 정도의 그 수입이 있는 사람만 가능한 게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도 들어요. 물론 네. 직업이라는 게 있으면 너무 네. 좋고 또 그 부분을 이렇게 20, 30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좀 이런 걸 알았으면 이런 말씀하셨듯이 그 시점에 맞는 본인의 어떤 저축의 방법이 다 있는 겁니다. 네. 근데 그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좀 있고 개인별로 또 다르니까요. 네, 예. 그런 거를 빨리 접하지 못했다는 게 네. 좀 안타깝죠. 안타까운 예. 말씀인데 신명이 한마디 해주세요. 네. 수희 씨한테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네. 지금도 뭐, 늦지 않았습니다. 뭘 할까 이제 네. 지금이라도 뭔가 제가- 투자를 하나요? 가장 중요한 거. 네, 그러면 은퇴- 그래요. 그러면 네. 은퇴 자산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를 저한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찝어주시죠. 네. 들어오는 수입의 과다 여부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네네. 실질적으로. 그래서 들어온 수입을 새지 않게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맞아요. 달려 있습니다. 네. 대부분의 부자들은 직접 벌어들이는 수입보다는 그 수입을 원천으로 해서 재테크 수단을 통해서 네네. 예,
부자의 대열에 네.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네. 근데 나라마다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재테크를 하는 수단으로는 뭐 부동산, 그다음에 주식, 네. 펀드 뭐 이런 부분이 있겠죠. 네. 실질적으로 그런 재테크 수단을 활용해서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는 네. 그런 기회가 있지만 네.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리고 또 이렇게 했다가 잘 안 된 경우를 얘기 들으면 약간 겁나서 못하는 그렇죠, 경우도 그렇죠.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무엇보다 자기 자산을, 자기 자녀를 아끼고 돌보는 것처럼 네. 관리를 해야 되고요. 뭐 별 관심 없이 실은 방치해 놓은 자식이 잘 되리라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것처럼 나의 피 같은 돈도 네. 마치 나의 자녀처럼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네.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관리를 한다는 거 네. 그 자체는 뭐 높은 이자를 취하기 네. 위해서 금융기관이나 아니면 상품을 비교해서 또 예금이라든가 그런 자금을 가입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더 높은 수익을 원하신다면 좀 전에 말씀드린 뭐 펀드라든가 네. 주식에 네. 대한 투자 비중을 늘리면서 네. 관리를 이제 하셔야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누구나 알고 있듯이 그냥 예금만 가지고는 부자가 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의 재테크 수단을 자기 입장에 적절히 맞춰서 해야 된다는 게 활용하시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니 오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 팀장님이 금융계 쪽에 계시니까 네네. 아주 좋은 정보들 많이 갖고 계실 것 같아서 좀 그렇죠. 친해져야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정말 나는 은퇴를 그럼 지금이라면 이렇게 준비하면 되겠다 많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도움이 많이 됐을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나와서 좋은 말씀해주신 팀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